지금 1kg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늦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실물 골드바를 살 때는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꽤 컸는데요. 그래서 사면 이 팔 때 가격이 깎이는 게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요즘에 돌반지 가격이 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돈이 45만 원입니다.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요즘에 금값이 진짜 사상 최대치인데요. 금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여기는 연준에서 가지고 온 미국의 통화량인데요. 미국의 통화량이 지금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여러 다른 나라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돈의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중동도 불안하고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이 불안하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금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값은 오르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늦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금 가격이 몇십 년에 걸쳐서 쭉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빨간색 표시해놓은 데 있죠. 저기가 1990년대인데요. 저 때는 한 10년 정도는 금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금을 가지고 있을래? 이건 추천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 봐야지 라고 하는 금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 투자의 장점으로요. 다른 자산들하고의 상관계수가 낮다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했을 때 상관계수가 낮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담아 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금 투자를 할 때 버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금하고 보통 같이 얘기가 되는 게 달러인데요. 달러는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주지만 금은 이자가 없어서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고치가 된 금 투자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거, 금 통장, 금 펀드, 골드바 구매, KRX 금 현물, KRX 금 현물 ETF 이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금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겠죠.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다니면서도 쓰고 투자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갈 때는 괜찮은데요. 실제로 금 생산 전체 중에서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조금 못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투자만을 위해서 금목걸이를 사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는 게요. 세공비가 굉장히 비싸고 부가가치세도 10% 붙고 사고 팔 때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통장과 금펀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 수 있어요. 0.01g 단위로 지금 생각하면 한 1,200원, 3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소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지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1% 붙고요. 또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15.4%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추천드리진 않아요. 금펀드도 있는데요. 이 금펀드는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채굴하는 그런 기업 있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간혹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금 가격은 올랐는데 이 금펀드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개념에서는 금펀드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운용 보수도 붙습니다. 셋째, 골드바 구매가 있습니다. 실물 골드바는요, 은행에서 살 수도 있고 우체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게 한국금거래소의 1kg 골드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우체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조폐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1kg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kg이라고 해도요, 요만한 그 가나 초콜릿 정도 사이즈인데 진짜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장점은요, 골드바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올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기는 한데요. 골드바를 살 때도 아까 목걸이 살 때랑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달라요. 팔 때 훨씬 싸게 팔아야 돼서 20% 정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투자 방법으로는 KRX 금현물이 있습니다. 골드바를 실물로 사면 실제로 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부담되잖아요. 또 금고도 또 사야 될 거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예탁결제원에 맡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KRX 금현물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듯이 MTS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증권사에서 금현물 전용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금현물 전용 계좌에서 1g씩 살 수가 있어요. 금을 사는 거랑 똑같은데 실물로 가지고 있지만 않은 거고요. 1g씩 살 때요. 그날의 금 시세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금 가격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이거 1g씩 사서 모아서 그럼 현물로 출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100g 단위로 혹은 1kg 단위로 출고 가능합니다. 실물 골드바를 살 때는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꽤 컸는데요. KRX에서 사면 이 팔 때 가격이 깎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 나간다. 알고 계시면 되고 출고를 해야겠다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똑같이 내야 됩니다. 이건 실물 골드바도 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다섯 번째 방법은 KRX 금현물 ETF입니다. KRX 금현물을 ETF로 만들어 둔 겁니다. 요거는 골드바 인출은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KRX 금현물 가격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주식계좌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KRX 금현물을 사려면 금현물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됐거든요. ETF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주식 사듯이 어느 주식계좌에서나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0.5에서 0.7% 정도 나가고요.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15.4% 세금을 냅니다. 15.4% 세금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또 IRP 계좌, ISA에서 사면 세금 15.4%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바 인출이 필요 없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금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계좌에서 KRX 금현물 ETF 사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은 금 투자 방법 5가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